가슴 재수술 실패하지 않는 방법.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슴 평생 주치 유배성형과 원장 박성철입니다. 가슴 재수술로 환자분과 상담해 보면 처수술보다 더 고민하시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재수술을 고려하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개입니다. 어느 절개로 수술할지 고민 많이 하십니다. 절개는 겨드랑이 절개, 유륜 절개, 밑선 절개가 있습니다. 원칙은 초수술의 절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흉터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겨드랑이 절개로 가능해요? 많이 여쭤보는데요. 가슴의 모양을 수정하는 밑빠짐, 윗볼록, 벌어짐, 가운데 붙어버림 등 이러한 모양을 교정할 때는 겨드랑이 절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형물의 파열, 구형구축, 피막 석회화, 장액종, 유방 보형물 병증 등이 있으면 밑선 절개나 유륜 절개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흉벽에 붙은 후피막은 직접 확인하면서 섬세하게 제거해야 기흉, 출혈 없이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로 유선하, 근막하에 보형물을 넣은 경우 겨드랑이 절개로도 피막을 100% 제거하면서 재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절개로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재수술하는 케이스는 이전에 유튜브로 여러 케이스 소개해 드렸으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고려할 사항은 피막을 100% 제거해야 하는지입니다. 보형물을 넣으면 보형물 주변 조직에 변성이 일어나서 피막이 형성되는데요. 이전에 유튜브 영상으로 피막 형성과 구형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보형물의 파열, 석회화, 구형구축, 장액종, 유방 보형물 병증 이 5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피막을 100% 제거해야 합니다. 보형물이 파열된 경우에는요. 보형물이 파열이 되면 실리콘 입자가 서서히 피막에 흡수가 되어 만성 염증화 반응이 발생합니다. 만약 실리콘 입자가 흡수된 피막이 조금이라도 남게 되면 다시 구형구축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막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피막에 석회화가 있을 때에도 피막을 100% 제거해야 합니다. 가슴 성형을 한 지 오래되거나 유선 조직 밑에 보형물을 넣은 경우, 시험수 보형물을 넣은 경우 피막에 석회화가 잘 발생합니다. 석회화가 있으면 구형구축이 잘 동반되며 또 남겨진 피막을 유방암 검사를 할 때 유방암으로 오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막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구형구축이 있을 때에도 피막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데요. 구형구축의 원인이 미세염증, 바이오필름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를 유튜브를 통해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구형구축이 있는 피막을 남겨두면 원인이 그대로 남게 되는 것으로 다시 구형구축이 올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장액종이 있을 때에도 제거를 해야 합니다. 장액종은 엘러간, 폴리텍 등의 텍스처드 보형물에 의한 피막 손상에 의해 발생하거나 아니면 미세염증, 드물게는 ALCL이라는 희귀암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장액종은 피막의 부종, 만성 염증화 반응, 유가종성 반응을 유발하여 구형구축으로 발전하기에 피막과 장액종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유방 보형물 병증이 있을 때에도 피막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거친 표면의 보형물이 피막의 부분적인 만성 염증화 반응을 유발하여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 유방 보형물 병증이라고 합니다. 가슴 성형 후에 관절통, 아토피와 같은 피부 질환, 면역력 저하, 갑상선염 등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하면 피막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피막 제거 다음으로 세 번째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가슴의 모양입니다. 아름다운 모양과 촉감을 가지려면 적절한 가슴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가슴방 방리가 과도하거나 부족한 경우 윗볼록, 밑빠짐, 벌어짐, 가운데 붙어버림 등 모양의 변형이 발생하는데요. 재수술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증상이 최소한 한두 개씩은 있습니다. 과다 방리, 조직 두께, 탄력,
흉곽 비대칭, 피막 두께 등 원인들을 잘 분석한 다음에 가슴방을 터주거나 봉합을 해서 예쁜 모양의 가슴방을 만들어줍니다. 또 필요하면 인조진피를 덧대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형 등을 교정하는 증례들은 이전에 유튜브에 소개해드렸으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은 비대칭의 유무입니다. 유두 비대칭, 크기 비대칭, 밑선 비대칭 등 다양한 비대칭이 있습니다. 드물게는 재수술 전에는 보형물에 가려져서 비대칭이 안 보이다가 재수술 후에 비대칭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 계측, 사진 분석, 벡트라 3D 분석 등을 통해 비대칭의 유무를 체크하고 또 유방 초음파로 가슴방의 위치, 피막 두께, 조직 두께 등을 체크하여 비대칭이 최소화되도록 수술을 계획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은 보형물의 종류입니다. 구형부 축의 원인이 미세염증이며 텍스처드 보형물이 미세염증을 흔히 유발하기에 이제는 재수술에서 스무스 보형물만 사용합니다. 검증이 된 스무스 보형물은 멘토, 모티바, 세빈 등이 있습니다. 스무스 보형물은 구형구축 발생률이 높다거나 마사지를 해야 한다는 등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데요. 스무스 보형물이 구형구축이 더 적고 ALCL, 유방 보형물 병증 등의 부작용 발생률이 월등히 적음이 증명이 되었으며 마사지도 당연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은 보형물의 크기입니다. 재수술 시 피막을 제거하면 가슴은 더 줄어듭니다. 거기에 더해 대부분 보형물 뒤편의 가슴뼈가 함몰이 되고 보형물 앞면의 가슴 조직도 눌려져서 얇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술할 때는 피막 제거와 흉곽 함몰로 인한 볼륨 손실을 고려하여서 적절한 보형물 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희 유배이성외과는 유방외과의 협진으로 초음파나 벡트라 등을 이용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재수술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또 오랜 경험과 노하우, 특히 피막을 100% 제거하고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여 구형 구축이 없고 정확한 가슴방을 만듭니다. 또한 각 개인에게 적합하면서도 안전한 보형물로 재수술을 합니다. 스마트룩스, 캡슐리티, LDM, 고주파 등 수술 후 회복 관리와 여러 레이저를 이용한 흉터 관리를 제공합니다. 가슴 재수술, UVA라면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et's see it.